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9일 새벽 5시입니다. 어제 수원에서는 떠오르는 별인 황영웅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는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이어진 황영웅 콘서트 봄날의 고백을 구경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해외여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콘서트에 가지 못했는데 올해는 작심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압도적 가창력과 진행력을 보여준 아주 폭풍 같은 콘서트였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흥겨운 긴장감이 이어졌습니다. 노래는 슬픈 것, 신나는 것, 느린 것, 빠른 것 등 다양했고 벌써 나이 30이고 데뷔한 지 2년밖에 되지 않는데 벌써 노련미가 느껴질 정도의 자연스러운 입담은 5천 관중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했습니다. 노래 중간중간에 토막 영상을 끼워서 쉬어갈 시간도 주었습니다. 촌스럽다거나 자기적이란 느낌이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는 완벽한 콘서트였습니다. 제일 근사하게 보인 것은 황영웅 자신이 노래와 무대를 즐긴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무대에서 관중석으로 내려와 한 바퀴 돌면서 환호하는 군중과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남행열차 등을 열창하니 체육관 전체가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배호 노래를 몇 곡을 불렀습니다. 자신과 중저음이 아주 비슷하다면서 닮고 싶은 가수라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는 단명까지 닮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경연 때의 이야기를 할 때는 작년에 있었던 사건의 아픔이 다시 기억되고는 했습니다. 그의 팬 가입자 수는 5만 명을 넘겼는데 질적으로 다른 팬들과 다릅니다. 잘 나갈 때 팬이 된 것이 아니라 불타는 트롯맨 우승을 앞두고 하차하여 노래조차 부르지 못하고 있을 때 의분심과 동정심으로 결속한 조직이라 동료애가 대단하고 그런 분위기를 어제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관중들의 매너가 좋았다는 이야기죠. 또 서로 이해를 하면서 복잡할 수도 있는 현장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관리가 되었습니다. 관중은 보니까 90%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가 주류였으니까 인생을 열심히 살았거나 살고 있는 분들이 황영웅 가수를 특히 좋아한다는 것은 뭔가 이 콘서트를 성숙한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팬들로부터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다린 날이 왔어요. 책을 잘 읽었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넓은 실내를 꽉 채우는 성량이 대단했습니다. 중저음 고음을 오고 가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편하죠. 목소리가 좋으면 듣는 사람이 편합니다. 그야말로 한국어를 가장 아름답게 노래하는 가수가 이 사람입니다. 또 자신을 드러내면서 스스로를 뽐내는 그런 호기도 부렸는데 그게 또 좋았습니다. 어제 황영웅은 신곡 해바라기도 선을 보였습니다. 어제 부른 노래는 비나리 영영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미운 사랑, 엄마의 노래, 왜 울어, 마지막 잎새, 꽃비, 꽃구경, 당신꽃, 아이라의 백년의 약속 등 선곡도 참 좋았습니다. 그 끼와 기가 그대로 관중들에게
옮겨와서 새로운 에너지로 충전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한참 어려울 때 확인된 황영웅 노래의 신비한 치유력은 콘서트가 끝난 뒤의 오랜 여운으로 이어져 생활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콘서트를 보고 나오면 건강이 갑자기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곤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번 콘서트도 따라가면서 다 들을 작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 콘서트도 좋았지만 이번은 더 좋아졌다는 평이었습니다. 봄날의 고백 콘서트는 울산에서 5월 4일에서 5일, 울산은 황영웅 가수의 고향입니다. 서울은 5월 10일에서 12일 3일 동안 합니다. 창원은 5월 18일에서 19일, 대전은 5월 25일에서 26일로 이어집니다. 저도 기회 있으면 몇 번 더 가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3일 새벽 5시입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올림픽 홀에서 있었던 황영웅 콘서트를 구경했습니다. 그 전에 수원에서 콘서트를 구경한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 두 번째였습니다. 근데 이번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홀을 빌려서 연 3일 동안 공연을 했는데 어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황영웅 가수는 MBN의 불타는 트롯맨 결승전에서 우승을 목전에 두고 그만두었습니다. 하차를 했습니다. 상금 6억 원을 포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폭행 사건, 그것도 한참 근 10년 지난 그 폭행 사건을 유튜브가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학폭도 아닌데 학폭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또는 뭐 문신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언론으로부터 난타를 당했던 그때가 불과 1년 전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완전히 재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 예술 문화사상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전 언론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얻어맞고도 오로지 자신의 노래 실력으로서 그리고 열광적인 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근사한 곳에서 근사한 콘서트를 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동안 콘서트를 했는데 말하자면은 황영웅이 재기를 해가지고 당당하게 서울에 입성한 겁니다. 서울에서 이루어진 콘서트는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장소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장소죠. 서울 올림픽을 기념해서 만든 올림픽 공원의 올림픽 홀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꽉 찼습니다. 아마 한 3, 4천 명 됐을 겁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 넓은 공간인데도 음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영웅의 중저음이 그대로 섬세하게 살아 들렸습니다. 황영웅 가수도 아주 감격했습니다. 시골 출신이 서울에서 단독 콘서트를 하니까 가슴이 벅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어려움도 있었다는 말로 지난 1년 동안의 마음고생을 아주 슬쩍 넘어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완전히 콘서트로서 황영웅 가수를 직접 듣고 한 사람이 4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4만 명. 작년부터 시작된 겨울 콘서트, 그리고 이번에 진행 중인 봄 콘서트. 그런데
저는 감탄했습니다. 수원 콘서트도 좋았지만 어제 서울 콘서트는 더 좋았습니다. 이 황영훈 가수가 얼마나 성장할지 아주 감이 안 올 정도입니다. 노래도 20곡 이상 불렀지만은 그 어느 노래 하나 실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당당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멘트를 넣어가면서 우스개도 하고, 또 직접 관중석으로 내려와서 팬들과도 만나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관중들과 섞여가지고 한 2바퀴 돌면서 노래를 같이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감동적인 노래가 나왔습니다. 함께해요. 황영훈 작사 작곡이죠. 함께해요라는 노래로서 마지막을 장식했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떼창이었습니다. 자, 이런 황영훈 가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가수로서의 역량은 저는 현재 남자 가수 중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뭐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최고, 가창력 최고, 음정 박자, 발성 최고, 그리고 엔터테이너로서의 그 기량 또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3시간을 끌어가는데 단 한마디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자연스러웠어요. 자기적인 게 없고 오버 액션도 없고, 농담 잘하고 사투리도 적절하게 쓰고, 그러면서 저질러 가지 않고 격조를 유지하면서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관중과의 교감을 통해서, 예컨대 상파울로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을, 그분이 보낸 사연을 읽고 바로 관중석에서 그분을 찾아서 대화를 한다든지, 또 한 분은 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그 호소글을 읽어주면서 또 내려가서 그 환자를 만나서 위로한다든지, 또 그 곁에 있는 루게릭 병에 걸린 여성을 껴안아 주면서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노래하는 것이다. 노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말을 들으면은 그게 말장난이 아닌 게, 황영훈 가수가 작년에 하차하면서 남긴 인생아 고마웠다 등등의 몇 가지 노래는 그걸 들은 암 환자들이 완전히 기적적인 회복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우울증 치료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불면증 치료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니까, 노래로서 루게릭병 지금 앓고 있는 분을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그 말이 결코 말장난이 아니고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주었습니다. 어제 부른 노래도 다양했습니다. 1960년대 노래, 80년대 노래, 요사이 노래, 댄스곡, 기쁜 노래, 슬픈 노래, 빠른 노래, 느린 노래, 아주 장르가 다양하고 노래 부르는 스타일도 달랐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배호의 누가 울어, 마지막 잎새, 영영, 비나리, 인생아 고마웠다, 뜨거운 안녕, 아이라의 100년의 약속, 마지막에 부른 함께해요. 그리고 본인의 노래인 꽃비, 꽃구경, 해바라기, 당신꽃, 뭐 하나 빠뜨릴 게 없고 다 명곡이었습니다. 그 명곡을 죄송하지만 원곡 가수 이상으로 잘 불렀습니다. 특히 가슴에 꽂혔던 몇 개의 노래는 인생아 고마웠다, 그리고 뜨거운 안녕, 100년의 약속, 함께해요 였습니다. 인생아 고마웠다는 어떻게 보면은 시그너처 송인데, 황영훈 가수의 인생아 고마웠다를 듣고서 치유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조갑제닷컴에서 만들어낸 책 기다린 날이 왔어요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말기암 환자는 인생아 고마웠다라는 노래를 핸드폰을 수건에 싸서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간호사분께서 그분 이야기를 조갑제 TV 동영상 댓글에 올려주셨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렸더니 그게 또 꽃비라는 노래로 탄생했다고 그럽니다. 그분은 나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인생아 고마웠다. 뜨거운 안녕이라는 노래는 이게 남자다운 노래입니다. 황영웅 가수가 부르니까 아주 남자의 미학이 느껴졌습니다. 배호와 비슷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배호는 배호고 황영웅은 황영웅입니다. 그래서 어제 3시간의 이 콘서트는 재충전하는 기회였고, 정말 바깥으로 나오니까 기를 받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황홀한 3시간이었습니다. 본인도 정말 감격한 듯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게 황영웅 가수가 하차했다가 당당하게 서울로 입성을 했습니다. 압도적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말은 철저하게 절제되고 균형 있고 품격을 유지하는, 제가 너무 최상급의 칭찬만 한다고 생각하실 분들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꼭 한번 황영웅 콘서트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가셔가지고, 이런 가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인의 행복입니다. 좋은 가수를 가지는 것은 저 북한산처럼 좋은 산을 가지고, 한강 낙동강처럼 좋은 강을 가진다든지, 그리고 위대한 문학가를 가진다든지, 김유신, 이순신 같은, 이승만, 박정희 같은 아주 걸출한 인물을 가진 것과 같은 행복입니다. 황영웅이라는 가수를 한국인이 버리지 않고 보호하고 키우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황영웅 가수를 지키고 황영웅 가수를 이렇게 키우는데 약간의 역할을 한 점에 대해서 대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턱도 않는 걸 가지고 터집을 잡아가지고 문신까지 거론하면서 황영웅을 괴롭혔던 이른바 은폭 기자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뭡니까? 그렇게 황영웅을 모함하고 해가지고 정의를 구현했어요. 지금 행복합니까? 아니면 그래가지고 떼돈을 벌었습니까? 저는 뿐만 아니라 황영웅 팬클럽 한 5만 명, 그 이상 되는 아마 수십만 명의 황영웅 팬들은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 행복합니까? 황영웅이 억울하게 당했을 때 동정심을 가지고 황영웅 편을 들었기 때문에, 편을 든 덕분에 행복한 것이고, 황영웅을 이겼던 사람들은 아마 불행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좋은 일을 해야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나쁜 일을 하면은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이게 인생의 원칙입니다. 인생아 고마웠다, 그 가사를 보면은 다 감사하는 마음 아닙니까? 감사하는 마음, 결국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게 진짜죠.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8일 밤 10시입니다. 저는 지금 창원의 한 호텔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KTX를 타고 창원에 와서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있었던
황영웅 콘서트를 구경을 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8시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창원에서는 또 다른 콘서트도 있었습니다. 지금 음주 운전 논란을 부르고 있는 김호중 씨도 오늘 창원에서 실내체육관입니다.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비슷한 시간에 공연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창원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서 공연장으로 가는데 택시 운전하는 분이 오늘 여기에 내리는 분들 보니까 콘서트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호중 씨 콘서트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게 좀 이상하다는 식으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보고 선생님도 김호중 콘서트 보러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게 아니고 황영웅 콘서트를 보러 간다고 했더니 황영웅 가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 했습니다. 오늘 같은 창원에서 김호중, 황영웅 두 사람이 같이 노래를 불렀다는 게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사이 김호중 문제를 다루면서 간혹 이 생각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팬들 비판을 하면서 황영웅 팬들도 황영웅 가수가 문제가 많은데 무작정 편든다 하는 식으로 황영웅 가수를 끼워 넣어가지고 같이 비판하는 그런 무책임한 글이나 멘트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김호중과 황영웅은 다릅니다. 김호중은 현재 억울한 게 없습니다. 김호중에 대한 비판은 그건 상당히 정당합니다. 그러나 황영웅은 억울했습니다. 왜냐? 김호중과 황영웅은 뭐가 다르냐 하면은 김호중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김호중 측에서 거짓말을 한 게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의 경우에는 과거 완료형이었습니다. 7, 8년 전에 친구하고 같이 주먹 다짐하고 그게 경찰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벌금 내는 걸로 깔끔하게 끝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걸 일부 유튜브, 일부 기자들이 들쑤셔가지고 문제를 다시 일으킨 것이지 진행형이 아니었습니다. 6, 7년 전에 있었던 그 일과는 별도로 황영웅 가수는 MBN 불타는 트롯맨에 나와가지고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어마어마한 가창력으로 우승이 거의 확실했고 6억 원 상금도 눈앞에 있었지만 그걸 깔끔하게 포기하고 하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김호중과 달리 황영웅은 거짓말한 적도 없고 또 구질구질하게 변명한 적도 없고 그냥 사람들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황영웅을 아끼는 사람들이 억울한 황영웅을 보호해야 하겠다 해가지고 한 5만 명 되는 팬덤을 구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호중과 황영웅을 같이 지금 비교하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틀려먹은 건데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황영웅까지 끼워가지고 극성 팬들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 황영웅 소속사에서 즉각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법적 문제가 있으면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황영웅 팬들도 그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김호중 팬과 황영웅 팬은 완전히 다르고 김호중의 입장과 황영웅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은 황영웅은 억울했고 김호중은 현재 억울한 게 없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오늘 공연도 근사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 봅니다. 수원 그리고 서울에 이어서 오늘은 좀 멀리 와서 보았습니다. 황영웅 팬들이 모든 콘서트에 개근하듯이 해가지고 구경하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노래를
여러 번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래라는 게 참 신비합니다. 똑같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그 상황이 다릅니다. 우선 듣는 사람이 다르고 노래 부르는 사람의 스타일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니까 하나하나가 맨 처음 듣는 것처럼 신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황영훈 가수의 다재다능, 천의 얼굴을 가진 가수라고 그럴까요? 빠른 노래, 느린 노래, 슬픈 노래, 기쁜 노래, 댄스곡, 그리고 발라드, 전통 트롯, 이걸 자유자재로 부르는 그런 가수이므로 황영훈의 노래는 같은 노래라도 항상 새롭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황영훈 가수가 부르는 노래 중에는 다 잘 부르지만은 이거는 정말 본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르는구나 하는 노래가 몇 곡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배호의 누가 울어, 마지막 잎새, 어떻게 보면 황영훈의 시그너처 송이라고 볼 수 있는 인생아 고마웠다, 또 MBN 불타는 트롯맨에서 맨 처음 불렀던 미운 사랑, 또는 영영, 비나리, 그리고 황영훈 가수가 그 노래를 부를 때는 항상 스탠드 마이크를 쓰는 노래가 있습니다. 뜨거운 안녕. 뜨거운 안녕은 이게 남자의 미학이 담긴 노래입니다. 오늘 또 황영훈 가수는 자신의 섹시함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하더니 첫 곡으로 뜨거운 안녕을 열창을 했습니다. 오늘 이 창원 컨벤션 센터는 새로 지은 건물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입니다. 거기는 관중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플로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의자를 쭉 늘어 놓았는데 제가 눈짐작으로 하면 한 7,000명이 앉아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000명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황영훈 콘서트 중에서 오늘이 관중 수로는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창원이라는 도시는 계획 도시고 기계공업의 메카이기도 하고 요사이는 방산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깨끗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나이가 상당히 젊은 여성분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새삼 황영훈 가수의 가창력에 감탄을 했습니다. 가창력이 좀 부족한 가수가 안간힘을 다해서 노래 부르는 걸 듣는 거는 참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황영훈은 어떤 노래를 불러도 그 당당하고 부드럽고 중저음이 깔리는, 그리고 고음도 충분히 올라가는 풍성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듣는 사람이 조마조마하지 않고 아주 마음 편하게 노래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 가창력이 오늘 또 돋보였습니다. 황영훈 가수는 첫마디로 내가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에 와서 노래 부르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산 출신이죠.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를 아주 애교스럽게 쓰면서 3시간을 혼자 이끌어 갔습니다. 나이 30에 어떻게 저런 압도적인 힘이 나오느냐. 이건 노래로만 되는 게 아니죠. 관중을 휘어잡는 말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야하지도 않고 너무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고 너무 또 올라가지도 않고 딱 관중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3시간을 울리고 웃기고 노래하고 마지막에는 관중들과 함께 일어서 가지고 열창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순식간에 3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1년 전에 황영훈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에 황영훈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었죠. 하차한 다음에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은 기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왜 자수하지 않느냐 하면서 문매를 때리고 하던 그런 시절이 바로 1년 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황영웅은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멋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오늘 오신 분들, 관중들이 한 반 정도는 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버스를 각 팬클럽이 각 지역별로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관광버스를 타고 내려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관광버스 타고 창원까지 오는 동안에 그 분위기가, 차중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또 느끼는 것이었지만은 황영웅 팬들은 황영웅이 어려울 때 그 동정심으로, 정의감으로 뭉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다른 팬들입니다. 투지도 있고 또 분별력도 있고 마음은 따뜻하고 또 애국심도 있고 이런 분들이니까, 그렇게 7,000명이 모였는데도 뭐 사고 한 사람 나는 거 하나 없고 또 목소리 높이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항상 부르는 노래가 함께해요 였는데, 오늘은 황영웅 씨가 함께해요 보다는 미운 사랑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미운 사랑은 불타는 트롯맨의 황영웅 첫 곡이었습니다. 그 미운 노래, 미운 사랑이라는 노래 하나를 가지고 황영웅 가수가 오늘의 이런 스타덤까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래 하나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영혼이 사로잡히는 그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도 미운 사랑을 부르던 맨 처음 보는 약간 촌스럽게 생긴 황영웅 가수의 목소리와 그걸 듣고 있었던 심사위원들의 놀라는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런 황영웅 가수를 가진다는 것은 한국인의 행복이죠. 좋은 산, 아름다운 바다, 해안, 또는 멋진 강, 또는 위대한 인물을 가지는 것만큼 좋은 가수, 천재 가수를 가진다는 것은 그 국민들의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재는 말이 하늘이 내린 제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내린 제주꾼 황영웅을 버리지 않고 황영웅을 지켜낸 팬들이 오늘 창원 컨벤션 센터를 꽉 메웠습니다. 저는 김호중 가수가 그 좋은 가창력으로 많은 팬분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사이 처지가.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김호중 씨는 황영웅 가수가 어떻게 어려움을 딛고 재기했느냐 하는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호중 가수는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팬들 앞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지금 경찰과 김호중 그리고 언론 이런 관계에서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느냐 아니냐 이거죠. 경찰이 이걸 가지고 김호중 씨를 법적으로 어떻게 하기 전에 김호중 씨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그리고 팬들에게 또는 김호중 씨를 좋아하는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래는 그 자체가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수는 노래를 부를 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수가 거짓말 하면은 가수 입에서 나오는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다 거짓말로 이해하게 됩니다. 김호중 씨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